지난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매우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고, 즉시 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련의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되었다. 쓰나미가 태평양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600년 동안 잠잠하던 화산이 갑작스럽게 분화했다. 그리고 대륙의 반대편인 중국 땅에서는 아주 미세한 진동 신호가 감지되었고, 이로 인해 지질학계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번 지진이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단층을 깨우는 지구의 경고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현상을 함께 해석해보며 복잡한 지질학 용어들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영상을 통해 캄차카 태평양 아시아의 민감한 지질 구조 간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7월 30일 오전 5시 12분 캄차카 시간, 이번 세기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가 캄차카 반도 동쪽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리히터 8.8 진원의 깊이는 약 20km였으며 이는 미국 지질조사국 USGS 기록부와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 PTWC의 공식 보고에 따른 수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같은 날 발표한 기사에서 이번 지진을 21세기 들어 기록된 5대 강진 중 하나로 평가하며 2011년 일본 대지진과 2010년 칠레 지진과 비견되는 사건이라 보도했습니다. 지진의 영향은 캄차케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수분 내에 PTWC는 해안 국가들의 긴급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미국, 하와이, 알래스카, 캐나다, 필리핀, 페루, 칠레, 멕시코 등은 광범위한 쓰나미의 영향권에 포함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세베로쿠릴스크에서는 최대 5m의 파도가 관측되었고, 하와이에서도 약 1.7m에 달하는 쓰나미가 상륙해 수백만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타임 매거진은 이를 태평양 전역을 아우르는 드문 대규모 긴급 대응이라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8월 1일 피플 매거진 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캄차카 인근의 크라시니니코프 화산이 지진 발생 이틀 후 600년간의 침묵을 깨고 갑작스럽게 분화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화산자의 기둥은 약 6km 상공까지 치솟았고, 항공당국은 민간 항공편에 경고를 내리고 극동지역 일부 항로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단일한 지진 사건이 아니라 지진, 쓰나미, 화산 분화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지질 현상이 7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계가 특히 주목하는 점은 바로 이 지층 구조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캄차카는 단순한 지진 발생지가 아니라 지각판이 만나는 구조적 교차점으로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오호츠크판이라는 세 개의 대형 지각판이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중 오호츠크판은 유라시아 대륙의 지질학적 확장판으로 간주되어 캄차카를 아시아 내부 깊숙이 뻗어있는 단층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시켜줍니다. 이 지역에서는 태평양판의 섭입 활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수세기 동안 지하에 막대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왔습니다. 지리학적으로는 대륙 가장자리에서 발생한 해저 지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적 관점에서는 이 지진이 서로 긴밀히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의 하나의 고리라는 해석이 더 타당합니다. 단층 파열, 지각, 이동 여진 등은 일본 한반도, 중국 북부 및 중부 지역에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캄차카는 단순한 피해 지역이 아니라 지각 시스템 내에서 응력이 방출되는 신호를 보내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러시아 극동의 캄차카에서 발생했는데 그게 중국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지만 지질 구조판의 세계에서는
거리란 절대적인 장벽이 아닙니다. 지하 세계는 지표면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작동합니다.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동파가 특정 지역의 지질 구조와 주파수가 일치할 경우 지질 공명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 발생한 미세한 진동이라도 수신 지역의 주파수와 일치한다면 증폭되어 예상치 못한 연쇄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중국 대륙에 대해 우려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중국은 유라시아판 유라시안 플레이트의 깊숙한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직접적인 판 충돌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방향에서 모두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태평양판이 아시아 대륙의 가장자리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 압력이 일본, 동중국해를 거쳐 중국 본토로 전달됩니다. 남서쪽에서는 인도판이 티베트 고원을 밀어올리고 있고 이로 인해 히말라야 산맥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서부 전역에 강한 압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두 거대한 지각판 사이에 양면 압력을 받는 구조이며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지각 깊은 곳에 고대 단층망이 얽혀 있습니다. 이 단층들은 마치 지구의 껍질에 남은 오래된 흉터처럼 동북 지역에서 화중 스천에서 창장 유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가장 지하 공명 현상에 민감한 구조물로 꼽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산샤댐 삼협댐입니다. 이 거대한 인공 구조물은 수백억 입방미터의 물을 가둬놓고 있으며 고대 지질 단층선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산샤댐, 삼협댐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토목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높이 약 200m, 길이 2,003km 이상에 달하며 양쯔강의 흐름을 조절하고 수억 명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 완전히 균질하지 않은 기반 지반 위에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핵심입니다. 기술적 설계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이 댐이 위치한 지질학적 배경입니다. 지층 분석의 시각에서 본다면 산샤댐은 현재 상황에서 특히 취약한 세 가지 요인을 드러냅니다. 첫째, 이상적이지 않은 지질 위치. 많은 이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산샤댐의 하부는 안정적인 단일 안반 위가 아니라 첸장 단층, 첸장 단층이라 불리는 고대 단층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층은 수억 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과거 후베이 지역의 지각 활동에 크게 관여했던 균열입니다. 현재는 비활성 상태로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에 전담 감시 시스템이 직접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질학에서 고대 단층은 안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관측된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내부 깊은 층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됩니다. 산샤댐 하부에는 풍화된 고대 화강암층과 여러 지질 시대를 거치며 중첩되고 변형된 다양한 지층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지방 구조는 불균질하고 곳곳에 미세한 단층과 균열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는 마치 여러 층으로 압축된 케이크와도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만약 깊은 지층에서 발생한 진동이 내부의 약점을 정확히 건드린다면 균열은 외부가 아닌 중심부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하 깊은 층의 압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올해 중국은 유난히 길고 많은 간구량을 동반한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신화통신이 발표한 공식 수치에 따르면 산샤댐의 저수지 수위는 이미 최대 한계치인 175m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수십억 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의 무게가 지반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수압 공명, 하이드로 프레셔 레저넌스이라고 부릅니다. 즉, 대량의 물 무게가 지질층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있을 때 멀리서 전달된 약간의 여진만으로도 이 긴장이 폭발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깊은 지하 균열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대마레의 안반이 인공균질 재료로 보강되지 않았고 대부분 자연 지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압축력 또는 절단력에 대한 통제 가능성은 훨씬 낮아지고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셋째, 우리는 지표면에서 지하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산샤댐 주변에 비교적 촘촘한 지진 관측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차이나 지올로지컬 리뷰에 인용된 한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첸장 단층, 첸장 단층 자체에 직접 설치된 전용 감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첸장 단층을 산샤댐 설계의 아킬레스건이라 부르고 있으며 직접적인 감시가 없다는 것은 곧 가장 깊은 취약 지점을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 전체를 거대한 시계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현재 초침과 분침의 움직임만 지켜보고 있을 뿐 기어 내부가 마모되었는지 풀렸는지 축이 틀어졌는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산샤댐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 역시 일종의 무모함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큰 폭발음이 아니라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쌓여가는 침묵입니다. 산샤댐은 현재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서 있는 집안은 고대 지층이라는 이름의 얇은 유리판과 같으며 이 유리판은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학의 눈으로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캄차카에서 발생한 지진 한 번만으로는 산샤댐, 삼엽댐의 균열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일한 순간의 충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공명하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거대한 구조물을 위험 임계점에 몰아넣는 연쇄적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올해 우기장마철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수지 수위는 최대치인 175m에 근접하고 수십억 톤에 달하는 수압이 이미 지층이 분리된 집안을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M5, M6 규모의 약한 여진이 절묘한 타이밍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만약 댐 상류 지역, 특히 풍화가 진행된 암석지대에서 중간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저수지 내에서 역방향 파동 백웨이브, 이 생겨된 본체 방향으로 물이 되돌아 밀려들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설계된 단방향 흐름 시스템을 초과하는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수면 위의 압력이 지하 깊은 곳의 반응까지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첸장 단층, 첸장 단초, 바로댐, 기초 인근에 위치한 고대 단층, 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그 결과를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됩니다. 기초 지반의 변형으로 인해 댐 구조물의 균형이 장기간에 걸쳐 무너질 수 있음, 저수지 절벽의 붕괴 깊은 지층의 고대 안반이 이동하거나 보강이 부족했던 절벽들이 무너질 가능성.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설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계 범위를 초월한 도전이며 그 도전은 집안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집안은 위에서는 수압 아래에서는 고대 지질 운동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태가 아닙니다. 조용히 축적되는 복합적 위기 메커니즘입니다. 불균일한 지질 구조 먼 거리에서 전달되는 여진 장마철에 상승하는 저수지, 수위 지하 깊은 곳의 모니터링 부족,
이러한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위험의 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리는 시끄럽지도 명확한 경고도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충분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산샤댐 삼엽댐은 리히터 규모 7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능동적인 방류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원거리에서 발생한 여진이 집안 약점의 고유 주파수와 공명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기초 암석층에 균열이 생기거나 상류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거대한 수압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댐 본체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구조 손상이 아닙니다. 저수지 내부에서 역방향 파동, 백웨이브이 형성되어 댐 표면을 비정상적인 방향에서 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이는 마치 내부에서 댐을 가격하는 강력한 주먹과 같아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모델로는 정확한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댐 본체의 일부 구간이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붕괴될 경우 390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저수지의 물이 수시간 안에 하류로 쏟아져 내려올 수 있습니다. 칭화대학교 칭바다이고의 연구에 따르면 피해 범위는 양쯔강 하류 전체, 즉 이창 우한, 우한 난징, 그리고 상하이 샹바이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지역들은 수억 명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의 핵심 경제축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를 조용한 위험의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도미노의 첫 조각만 쓰러진다면 그 이유는 통제 불가능한 연쇄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산샤댐에 즉각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강철 콘크리트 시뮬레이션 수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가? 그렇지만 지하 세계는 그 나름의 논리와 방식으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캄차카 지진은 러시아 대지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지질 연구 기관들로 하여금 관찰 모드에서 기술 경계 모드로 전환하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8월 2일, 사우트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과학자들은 즉시 창바이탄 화산 지역의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이 화산은 10세기에 대규모 분화를 일으킨 전력이 있으며 현재는 휴면중으로 분류되지만 주기적인 지진 활동과 연계된 폭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와 동시에 산샤댐과 양쯔강 하류 지역에서도 지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에 따르면 후베이 호부 베이충 충칭, 총충칭 스촨 제시추안 지역의 지진 관측소들은 캄차카 지진 이후 약한 미세 진동을 감지했으며 아직 이상치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전 지역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진짜로 집중해야 할 약점 부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경고합니다. 8월 초 중국 지질과학원 충고디이치 케가그웬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우한지질대학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산샤댐 인근에 위치한 첸장단층은 고대 지질 균열이지만 이 단층에는 직접 연결된 심층 지진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안반층 자체의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하는 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차이나 지올러지컬 리뷰 차이나 Earth Science Weekly 이 한 칼럼은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지금은 중국의 지질 재해 예방 능력에 대한 조용한 시험대다. 모든 위험이 항상 대형 지진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작은 변수라도
이미 압력이 축적된 지질 생태계 내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고방식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만 주시할 것이 아니라 고대 안반층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 산샤댐은 어쩌면 올해도 앞으로 10년간도 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가장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믿고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산샤댐 삼엽댐을 중국 현대기술력의 상징,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강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인공의 기적이라 자랑스럽게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진짜 질문은 무엇을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지었는가, 그리고 어떤 기반 위에 세웠는가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구조물이라도 잘못된 위치에 지어진다면 전략적 약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캄차카 지진은 산샤댐에 균열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없었고 세상이 상상하는 종말 시나리오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흔들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지하에 잠들어 있던 고대 단층들, 그리고 우리가 위험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되새겨야 할 점은 이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고는 때때로 사건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지하의 울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계획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는 기후와 지질 자연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도 새로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대지의 속삭임에 더 귀 기울이는 겸손함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산샤댐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이 정말 현대 기술의 무적 상징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지질학적 미지수 위에 세워진 검증되지 않은 도전일까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동의하시든 반박하시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계시든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토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사 지질 국방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